8달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태국 방콕에서 송환이 돼서 1시간 뒤쯤이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곧장 수원지검으로 압송될 예정인데요. 인천공항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김 전 회장이 곧 도착을 한다고요? 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은 이제 1시간 뒤인 오전 8시 40분쯤 이곳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태국 방콕 북부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지 일주일 만인데요. 입국 시간이 1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항에는 점차 취재진이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방콕 외국인 보호소에 엿새간 수용돼 있던 김 전 회장은 어젯밤 태국 수완나품 공항으로 호송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쯤 아시아나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 사실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을 거듭했습니다. 이재명 씨와의 관련성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게 없는데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공항 게이트에 나타난 김 전 회장은 가벼운 운동복 차림에 별다른 짐도 없이 손에 책 한 권만 든 모습이었는데요. 8달 동안 황제 도피를 누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치 먹고 뭐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도피라 하고 근데 다 제가 모든 게 불찰이니까. 김 전 회장은 자신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구속돼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다면서 할 말이 많은데 한국에 돌아가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전 회장이 귀국한 직후에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김 전 회장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순간 집행됐습니다. 국제법상 국적기는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을 태운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면 즉시 김 전 회장을 수원지검으로 압송할 계획입니다. 체포영장이 한 번 발부되면 48시간 동안 유효한데 비행기 안에서 이미 6시간 이상이 흐른 터라 검찰에 주어진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범들을 기소하면서 이미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대북 송금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 1년 넉 달여 만에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불러 조사한 지 불과 엿새 만입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들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 12시간 조사를 벌인 지 엿새 만에 다시 나오라고 압박한 겁니다. 출석 일자는 설 연휴 이후로 27일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내부 정보를 흘리고 4천억 원대 이익을 안겨주면서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11월부터 이미 이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였습니다. MBC가 확보한 성남시 직원 진술 조서에는 피의자 이재명 사건 참고인 조사라고 적혔습니다. 이 직원은 유동규 본부장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는데 당황스러웠다며 유 본부장이 대장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은 측근도 아니고 비리가 나온다 해도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대장동 특혜 관련 직접 지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사업 문건에는 대장동 시행자로 도시개발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지정하라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메모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도 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준 적도 개인적으로 한 푼도 챙긴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대장동 의혹을 조사한 뒤 앞서 조사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해서 성과를 더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순방 외교 초점을 경제에 두겠다고 예고한 대로 여러 일정에서 경제인들을 만나 기업과 정부는 한몸이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사막 위에 처음으로 지어진 바라카 원전. 1, 2호기에 이어 3호기 가동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인사 130여 명이 모였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함께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UAE 대통령의 동생 만수르 부총리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이 한 UAE 관계의 상징이라며 추가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로 성과를 확대해 나가자 강조했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며 새해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땀과 열정과 헌신이 한국과 UAE의 형제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것입니다. 경제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정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경제사절단 100여 명과 만찬을 하며 내가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다. 기업인들을 업고 뛰겠다 축 펴세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뛸 수 있도록 업고 다니겠습니다. 대통령실은 UAE와의 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 성명도 공개했습니다. 성명에는 3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명시됐고 에너지, 투자, 국방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우선으로 우주, 신산업, 문화 등 미래 협력도 증진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두 나라 간 체결된 경제협력 양해각서는 모두 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촘촘히 지원할 것이며 수출 전략 회의에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바이 방문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아랍에미리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로 향합니다. 아부다비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등산을 하던 한국인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교민사회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안나푸르나의 트레킹 코스 중 한 곳인 토룩라 패스에서 한 여행객이 50대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지 교민은 50대 여성이 가이드 없이 홀로 트레킹을 하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외교부는 다만 아직 신원 등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